쾅! 피를 흘리며 쓰러져 누운 황기찬. 황기찬은 힘든 숨을 쉬며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게 끝나는구나. 점점 감기는 눈을 애써 뜨며 마지막 순간을 눈에 담고 있는 기찬. 기찬의 마지막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황기찬은 이미 위암 말기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의 고통보다 더 큰 건 죄책감이었죠. 그래서 그는 강재인을 찾아가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재인아, 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내 옆에 있어줄 수 없겠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때 원수였지만 눈앞에서 무너진 그 사람의 마지막 부탁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강재인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뻔뻔하지 않아요. 당신이 해야 할 건 부탁이 아니라 죗값을 치르는 거예요. 제인은 눈물을 삼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기찬은 빈 의자만 바라보며 흐느꼈습니다. 그때부터 기찬의 머릿속엔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래, 이제는 다 인정해야 할 때다. 강세리는 노숙자 앞에 섰습니다. 이 망할 년,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당장 이 집에서 안 나가. 하지만 강세리의 말투는 싸늘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세리가 꺼낸 건 USB.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김도희가 차에 치이던 블랙박스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보이시죠? 이건 기찬 씨가 한 겁니다. 전 이 집에서 나갈 수 없어요. 날 버리면 이 영상 세상에 내보낼 거예요. 노숙자의 손이 떨립니다. 어머니 마음이 참 약하죠. 아들 잘못을 들쳐 협박하는 세리 앞에서 소리를 빽 지르고 싶어도 목이 꽉 막힙니다. 세리는 비수처럼 말끝을 꽂습니다. 그러니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밤마다 찾아온 두 장면. 그날 밤 기찬은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떠오른 두 장면. 첫째, 차갑게 식어버린 은호의 죽음. 둘째, 자신이 직접 핸들을 꺾어 김도희를 차로 치던 순간. 가까이 있던 사람이 나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아는 순간 기찬은 결국 살인을 선택했습니다. 쾅! 도희가 바닥에 쓰러지던 소리, 마지막에 그 눈빛이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난 괴물이었구나. 그 죄책감이 위암 통증보다 더 아팠습니다. 경찰서로 향한 발걸음, 새벽, 아직 해가 뜨기도 전. 기찬은 무겁게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로 이어지는 계단이 유난히 길고 가팔라 보였습니다. 한 걸음마다 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도희야, 용서해다오. 숨이 차올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자. 이제라도 사람답게 죽자. 조사실에서의 고백. 경찰 앞에 선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김도의 사건, 자신이 직접 차로 쳤다는 사실. 강세리와 함께 꾸민 회사 비리, 횡령, 이중 계약서.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고통이 아니라 해방이었으니까요. 마지막 서명. 경찰이 내민 진술서.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았습니다. 이름을 적는 순간 눈물이 종이에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제야 사람 되는 길로 가는구나. 여러분, 평생 거짓과 욕심으로 살던 사람이 죽기 전에야 사람답게 산다고 느낀 겁니다. 슬프죠? 하지만 동시에 묘하게 시원하기도 합니다. 황기찬의 이자수, 과연 진짜 참회였을까요? 아니면 제인에게 버림받고 마지막에 보여주려 한 발악이었을까요? 남은 흔적. 하지만 그의 자수 기록은 남았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진술서와 녹취는 세리의 범죄를 파헤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죠. 죽어서도 그는 마지막 순간만큼은 제인을 지켜낸 셈입니다. 한편 모든 걸 잃은 강세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집도 잃고 회사 자리도 잃고 심지어 돈줄까지 막혀버렸습니다.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반성하고 고개 숙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악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세리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단 하나뿐이었죠. 강재인을 반드시 없애야 해. 세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재인아, 미안해.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어. 너한테 할 말도 있고. 한 번만 내 얘기 들어줄래? 하지만 그 눈물은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거든요. 차로 그대로 들이받아 흔적도 남기지 않고 끝내버리겠다는 끔찍한 생각이었습니다. 제인은 과연 이 함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인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강세리가 진심으로 사과할까? 아니면 또 다른 속셈일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 만남 나 혼자 나가면 안 돼. 제인은 미리 경찰과 김도윤에게 모든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강세리가 부른 자리로 향했죠. 골목 모퉁이 멀리서 세리의 차가 불을 밝히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세리의 눈빛은 이미 광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 순간만 끝내면 다 내 거야. 차 시동이 요란하게 울리고 강세리는 악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강재인, 오늘이 너의 마지막이다. 오늘만 끝내면 다 내 거야. 제인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차가 미친 듯이 제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뛰쳐나왔습니다. 바로 황기찬이었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제인을 향해 외쳤습니다. 제인아, 피해. 순간 황기찬은 온 힘을 다해 제인을 밀쳐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대신 차에 치였죠.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황기찬은 피투성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제인은 기찬의 곁으로 달려가 울부짖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나 대신? 숨이 거칠게 끊어졌지만 기찬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제인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끊어졌지만 마음만은 분명했습니다. 제인아, 한 번이라도 너를 위한 일을 해주고 싶었어. 결국 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내 옆에 있구나. 그 말과 함께 기찬의 눈은 천천히 감겼습니다. 마지막 미소는 마치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제인아, 이번만은 너를 위해 하고 싶었다. 결국 내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내 옆에 있구나. 평생 욕심과 죄로 얼룩졌던 남자. 그 마지막에 보여준 건 누구도 예상 못한 희생이었습니다. 제인은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나 대신? 그의 울음은 억울함, 분노,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황기찬은 평생 죄를 쌓았지만 결국 마지막에 단 한 번의 진심으로 제인을 지켰습니다. 이 한순간이 과연 용서가 될까요? 아니면 그저 마지막 발악일 뿐일까요? 황기찬의 눈은 이미 감겨가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제인아, 미안해. 은호도 너희 가족에게도.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찬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차 안에 있던 강세리는 비명을 지르며 당황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왜 저 사람이 거기서 나와?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리는 순간 강세리는 핸들을 붙잡은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푸른 불빛이 번쩍였고 쫓아오는 경찰차의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세리는 악셀을 힘껏 밟았습니다.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굉음을 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진입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흘러내렸지만 그건 두려움이 아닌 광기였습니다. 사실 세리에게는 이미 돌아갈 집도 없었고 회사 자리도 빼앗겼습니다. 비자금 계좌도 동결당해 돈줄조차 끊겼습니다. 남은 건 오직 하나. 도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죄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습니다. 황기만을 계단에서 밀어 중상을 입힌 살인미수. 강재인을 향해 차를 몰아들이받으려 한 살인미수.
황기찬을 죽음으로 내몬 치사 혐의. YL그룹 자금을 빼돌린 횡령.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낸 이중계약서 조작. 타인의 이름을 도용한 신분 위조까지. 리스트는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전국 뉴스에 공개 수배범으로 내걸렸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YL그룹 전무 강세리 씨가 다수의 범죄 혐의로 공개 수배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해외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공항과 항만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세리는 여권과 현금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미 초췌했고 눈빛은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내가 지면 안 되라는 도끼가 피어올랐습니다. 출국 게이트 앞. 긴장된 발걸음으로 여권을 내밀던 순간 뒤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세리 씨 체포합니다. 순식간에 경찰들이 몰려들어 그녀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이건 다 죄인 때문이야. 나만 없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난 억울해. 나.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지만 경찰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며칠 뒤 법정이 열렸습니다.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언론 카메라는 연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이른바 세기의 재판이었습니다. 강세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해 위에 창백한 얼굴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마지막까지 자신은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다는 듯 했습니다. 검찰 측은 준비해온 증거들을 차례로 내놓았습니다. 세리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홍만수와의 메시지, 은호 사건을 지시하는 음성 파일, 김도의 사건을 입증하는 블랙박스 영상, 횡령과 이중계약서 관련된 회계 자료.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였고 세리는 점점 얼굴빛을 잃어갔습니다. 재판은 길었습니다. 세리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다라며 형량을 줄여달라 했지만 검찰은 단호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까지 희생시켰습니다. 사회적으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방청석에서는 한숨과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이는 저 정도면 종신형이어야지 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또 다른 이는 그래도 가벼운 거다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마음의 벌은 평생일 거다라며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세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습니다. 전 억울합니다. 전 그저 살기 위해,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죄인이 날 망쳤어요. 모든 건 그 여자가. 그 순간 재판장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피고인은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군요. 그리고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피고인 강세리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순간 법정 안은 술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수를 쳤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리는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강세리라는 이름은 화려했던 YL그룹의 전무에서 낙인 찍힌 범죄자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징역 15년. 재판장의 마지막 말은 세리의 귀에 망치처럼 울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세리의 인생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화려했던 YL그룹 전무 자리도 수십억을 굴리던 재산도 심지어 가족이라는 이름조차 모두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감방. 세리는 눅눅한 이불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라고. 창문 하나 없는 그곳에서. 세리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밤이면 쥐들이 벽을 타고 다니고 낮이면 같은 재소자들이 욕을 퍼붓습니다. 내가 그 YL그룹 강세리라며? 사람도 죽이고 돈도 훔치고 내 꼴이 그거냐? 강세리는 이를 악물었지만 반박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무너져가는 정신.
시간이 지날수록 세리의 정신은 무너져갔습니다. 밤마다 귀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지호를 속였지. 기찬이 죽은 것도 내 탓이야. 계단에서 밀친 것도 내 짓이지. 세리는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난 억울해. 강재인이 날 망친 거야. 하지만 감방 안에는 누구도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던 재소자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미쳤구나. 환영과 망상. 강세리는 점점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창살 너머로 죽은 황기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강세리, 넌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세리는 소리쳤습니다. 기찬 씨, 나 아직 살아있어요. 나 좀 꺼내줘. 하지만 그 얼굴은 곧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싸늘한 벽과 철창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은 강재인이 감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강세리, 이제 끝이야. 더는 속일 수 없어. 세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눈을 부릅떴습니다. 강재인, 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다 너 때문이야. 재소자들이 놀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세리는 허공에 대고 욕을 퍼붓고 없는 사람과 싸우며 점점 더 무너져갔습니다. 감옥에서 몇 달이 흐른 뒤 세리는 더 이상 화려한 강세리가 아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헝클어졌고 눈빛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였더라? 아, 그래. YL그룹 전무 강세리 맞지? 아니야, 난 캐서린이야. 아니, 세리야. 대체 내가 누군데? 이렇게 세리는 자기 이름조차 잊어가며 미쳐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한때 세상 모든 걸 손에 쥔 여자, 남편도 속이고 아이도 속이고 회사와 재산마저 삼키려 했던 여자. 그 결말은 화려한 무대도 박수도 없었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 그리고 미쳐버린 정신뿐이었습니다. 강세리는 감옥에 갔고 황기찬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회사를 지키고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YL그룹은 큰 혼란 끝에 마침내 새로운 회장을 맞이했습니다. 강재인이었죠. 박수 소리와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환영했습니다. 이제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겠구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인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도윤 씨 여동생도 같고 은호도 없고 아버지도. 그녀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제인이 모든 걸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인 자신은 잃은 게 더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얻는 만큼 잃는 거죠. 그 순간 제인은 깨달았습니다. 권력은 영광이 아니라 무게구나. 빈자리는 박수로 채워지지 않는구나. 그렇지만 그녀 곁을 묵묵히 지켜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도윤이었습니다. 도윤은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위로나 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늘 곁에서 필요한 걸 챙겨줬습니다. 회의 자료를 미리 정리해 책상 위에 놓고 바쁜 일정표를 대신 챙겨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무엇보다도 조용히 그녀를 지켜봐 주었습니다. 사실 이런 게 큰 힘입니다. 말보다 박수보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제인은 그걸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모두 퇴근하고 사무실엔 불빛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제인은 홀로 서류를 붙잡고 있었죠. 그때 문이 열리며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밀며 말없이 건넸습니다. 제인은 그 순간 갑자기 고마움이 북받쳤습니다. 고마워요. 늘 제 옆에 있어줘서. 도윤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짧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있을 겁니다. 말은 짧았지만 마음은 길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인의 가슴에 깊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의지였습니다. 그 다음은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랑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란한 불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오래가는 불빛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두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제이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건 도윤 씨가 곁에 있었기 때문이구나. 복수와 권력은 잠시였습니다. 끝까지 남은 건 사람 한 명이었습니다. 별빛이 쏟아지는 하늘 아래 둘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 사실 두려웠어요. 내가 가진 게 다 무너질까봐.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세우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가치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남아있을 겁니다.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꼭 알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제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제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복수로는 마음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걸.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건 오직 사람, 오직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의 어깨가 살짝 닿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온기가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조용했지만 확실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인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는 언젠가 내려와야 하잖아요. 그 후엔 평범하게 그냥 나답게 살고 싶어요. 도윤은 잠시 웃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때는 제가 옆에서 평범한 하루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화려한 권력 뒤에서 처음으로 찾은 소박한 행복의 그림자였습니다. 강재인과 김도윤의 이야기는 복수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불꽃처럼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촛불처럼 오래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허물을 남겼지만 사랑은 마음을 채웠습니다. 제인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권력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지켜준 한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려한 박수보다 요란한 말보다 묵묵히 곁에 있어주는 한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YL그룹의 새 회장 강재인. 그녀가 진짜 얻은 건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끝까지 곁에 있어준 김도윤의 마음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